안녕하세요. 안예리입니다. 우리 올해부터 선행관이라는 게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선행관은 무엇이냐면요. 초등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4학년 때부터 바로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나는 조금 더 미리 준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행관에서는 과학과 그리고 영어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과학 강의는 7월 15일에 개강을 하고 영어는 7월 22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관 개강에 앞서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행관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아직 초등 임용 시험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요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강 내용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초등 임용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자, 우리 1차는 지필, 평가로 구성된 거고 2차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에는 뭐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영어 면접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2차는 너무 먼 얘기죠. 우리가 1차를 합격해야지만 2차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1차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차 시험은요.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는데 교직논술 20점, 그리고 교육과정 80점에서 총 100점 만점의 시험입니다. 이때 이 교직 논술의 시험 범위는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교사로서 이제 학교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 논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통 뭐 학생을 상담하는 건, 학부모 상담하는 건, 아니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안전지도와 관련해서 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뭐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육과정 내용이나 아니면 교육학과 이제 관련 지어서 논술형으로 출제된 형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다르게 이제 교육과정 파트 한번 볼 건데요. 이 교육과정 파트가 바로 저희가 강의하는 부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를 봤더니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되게 시험 범위가 두루뭉술한데요. 이거는요, 결국 초등학교 교과를 지도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 배웠어요? 국수, 사과형, 음미, 채실, 도덕, 뭐 통합교과 이런 거 이제 배웠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개념들, 지도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총 20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답안을 딱 20개만 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20문항이라는 건 20세트의 문항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 세트의 문항에는요. 지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문과 관련해서 소문항들이 이제 두세 개 정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항 두세 개를 포함한 한 세트의 문항이 있는데 요게 총 20세트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교육과정 파트는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학교 수업할 때 또는 이제 실습에서 수업 준비하면서 보신 적 있죠? 성취 기준 있고, 내용 체계표 있고, 뭐 교수학습 방법 있는 그 교육과정 문서. 그게 바로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요, 암기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보통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수업 장면과 관련 있는 성취 기준을 쓰시오. 라고 나오는가, 아니면 성취 기준 빈칸을 뚫고 나온다는가, 관련되어 있는 교수학습 방법, 뭐 유의사항 이런 걸 쓰세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과정 문서를 암기해서 푸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요, 지도서 총론과 그리고 교과 교육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학자 이론들, 피아제나 브루노, 비고츠키 여러 학자 이론 여러분 학교의 수업에서 들으셨죠? 그것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쓸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 뭐 발견학습 모형이라던가 반응중심학습 모형이라던가 교과별로 다양한 수업 모형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지도서 총론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각 교과 교육론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집필하신 서적 내용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이제 교사를 이제 양성하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사범대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이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교재로는 뭐 초등 영어 교육론, 초등 과학의 이해, 초등 수학 교육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학교 수업 들을 때 교수님들이 사용하는 책들 있죠? 그러한 내용들이 교과 교육론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도서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수업을 했을 때 지도서에서 딱 펼쳐서 보는 부분. 내가 3차시 수업을 하겠다면 딱 3차시 펼쳐서 보잖아요. 그 부분이 지도서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보면은 거기에는 교과서 장면들, 교과서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흐름이 쭉 나오면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그 지도 방법이 나오죠. 그 부분이 바로 지도서 강론에 해당을 하더라. 이 지도서 강론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요. 초등학교 수준의 개념을 묻기도 하지만 주로 교사가 알아야 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교사가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 강론 파트가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수능형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단수 문제풀이 또는 지문 해석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수능형 문제는 여러분 뭐 수학에서 규칙 찾기라던가 아니면 실과 코딩 문제 또는 국어 문학 지문이 나오고 이걸 이제 해석해서 푸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시험장 당일에서 내가 이제 지력을 다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열심히 풀어내야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파트에서 요 네 가지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우리는 보통 1년 안에 이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4학년 때만 공부를 한다면 1년도 아니죠. 보통 1월부터 10월 말까지 공부를 진행하니까 10개월 동안 요거를 보통 다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영역이 이제 모든 과목에서 출제가 될 텐데 우리 어떤 과목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다 있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영어, 음악, 미술, 도덕실과 통합교과, 총론, 창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점 순으로 좀 배치를 해놨는데요. 우리 아까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총 20문항 출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20세트가 출제가 되는데 국어, 수학에서 3세트, 그리고 사회부터 영어까지 해서 2세트,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에서 1세트씩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때 우리 선행관에서는요. 과학과 그리고 영어 강의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출제가 될 때 강론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교육과정도 있었고 교과 교육론, 지도서 총론이 있었고 그리고 지도서 강론, 수능형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어디다? 강론. 지도서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전체 9점에 해당하는 배점 중에서 약 5점에서 8점이 나오는데요. 5점은 굉장히 적게 나오고요. 보통 7, 8점 이렇게 출제되거든요. 거의 80% 이상이 강론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관에서도 이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를 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요. 강론이 없습니다. 좀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강론이 출제되지 않고요. 문제가 나올 때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그리고 교육론 파트 여기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학습을 하면 되는데 우리 선행관에서는 이 교육론과 관련한 내용을 좀 함께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관련해서는 이제 실제 강의를 진행하시는 김혜준 선생님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과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과학 강의가 진행될지 과학 선행관에 대해서 본격적인 OT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행관에서는요, 과학 강론 중에 일부를 좀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과학 강론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과학 강론 강의는 크게 과학 개념과 지도서 탐구 그리고 문제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학 개념은 교사가 이 과학을 지도하는 데 알고 있어야 하는 필요한 배경 지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지도서에 써 있는 그러한 배경 지식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도서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 과학 개념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과학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실하게 이 교육과정을 잘 이수해 왔다면 교수님들은 이미 이거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지 우리 임용시험에 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도서에 없는 과학 개념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과학 개념도 함께 이 개념 파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지도서 탐구 파트입니다. 이건 실제 교과서 장면, 이제 교과서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장면 있고 수업 흐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지도서 탐구.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지도해야 되고 또 학생이 5개념이 있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도 풀어봐야겠죠. 기출 문제도 풀고 연습 문제도 풀고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행관에서는요, 전체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과학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 과학 개념 파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왜 이 개념 파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과학 강의가 시작하기 전부터 저에게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면 방학 때 과학 지도서 미리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선배들이 좀 방학 때 지도서 미리 보라고 하던데 라고 너무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실제로 뭐 특강을 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가끔 Q&A 같은 거 받을 때 있거든요. 이 질문이 거의 압도적으로 제일 많아요. 이거 미리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질문들. 그럼 과학 지도서를 미리 봐야 한다면 나는 문과인데 여기 지도서에 써있는 내용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도서 안 보고 그냥 임용 강의 진행될 때 그때 나 과학 수업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과학 양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다 외워야 되고 이거 언제 다 암기하지? 라는 또 생각이 따라오고 추가적으로 지도서를 보긴 본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뭘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지? 엄청 이제 헷갈리고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선배들은 이 과학 지도서를 왜 미리 보라고 계속 조언을 해줬을까? 자, 이 과학 지도서를 보라는 말은요, 최근에 생긴 이야기는 아니에요. 최근에 임용시험이 어려워지니까 최근부터 이제 막 보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언제부터 있었냐? 제가 공부할 때도 있던 말입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요, 그 시절은 국정지도서 시절이었어요. 그냥 지도서가 한 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도서가 한 권이 아니고 7종의 검정지도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절에는요, 강의도 지도서로 진행되던 시기였어요. 지도서가 한 권이니까 가능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도서를 미리 읽어본다라는 건 결국 강의 자료를 미리 한번 먼저 읽어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도 나는 좀 과학 지도서 보고 싶다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지도서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지도서 단원 중에서 산과염기 단원 한 단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단원을 딱 열면요. 처음에 이렇게 단원 페이지가 나오죠. 뭐 단원 소개가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한 교육과정 내용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기다 보면 이 단원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작기는 하지만 뭐 산과 염기의 정의라던가 산성 염기성은 무엇인지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수소이온 농도 지수는 무엇인지 여기 있는 뭐 지시학들은 어떤 걸 다루는지 관련된 과학 개념들이 줄글로 쭉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쭉 다시 지도서를 넘기다 보면 1차 시부터 뭐 11차 시까지 되어 있네요. 각각의 차시별 교과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수업 흐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교과서, 지식들, 실험, 구성 나와 있고 그리고 교사의 발문과 학생의 대답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넘겨보면요. 이 실험을 했을 때 실험 결과가 이렇게 실험 관찰로 또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차시와 관련한 또 참고자료 개념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 참고자료에는 0.1 몰롱도의 묽은 염산을 만드는 방법, 중화반응 개념은 무엇인지 참고자료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 앞에서 있었던 배경지식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지식과 참고자료 이 파트를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결국 교사가 알아야 하는 배경지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참고자료가 요거 하나냐?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차시별로 굉장히 다양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중화반응의 예라고 하는 이러한 참고 자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책을 넘기다 보면은 바이타민C, 아스피린, 제산제, 즉 산과 염기와 관련한 다양한 참고 자료들이 지도서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딱 지도서를 봤어요. 그럼 이제 보자마자 이건 중요한 거고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고 이런 흐름으로 공부하면 되겠다가 딱 느껴져요. 그렇게 보기가 너무 어렵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중요하고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지도서를 보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럼 지도서를 아예 안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지도서 봐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뭐 그렇진 않겠죠. 제가 지도서를 보는 걸 추천드리는 대상은요. 이미 내가 과학 개념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재수 이상이라서 과학 강론을 좀 보는 눈이 생겼고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되는지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도서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은요, 보시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당연히 지도서를 보면요, 도움이 되기는 해요. 도움이 안 되는 건 없죠. 그런데 들인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낮아요. 내가 뭐 100시간을 들여서 지도서를 봤어요. 근데 얻는 내용은 10도 안 돼요. 그럼 너무 효율성이 낮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한 개의 지도서가 아니라 검정 지도서에서 총 7종의 지도서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7개의 지도서를 다 보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겠죠. 그럼에도 좀 미리 나 과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이렇게 지도서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행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행관에서는요, 과학 강론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고요. 아까 우리 과학 강론이 과학 개념, 지도서 탐구 문제풀이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과학 개념만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학 개념 파트가 바로 우리가 아까 방금 지도서에서 봤었던 지도서 배경 지식, 참고 자료, 그리고 그 외에 기초적인 과학 개념들로 이제 구성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학 개념 파트는요, 올해 4학년, 즉 올해 시험 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진행했던 강의 내용이에요. 그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강론 내용 중에서 개념 파트만 쏙쏙쏙 뽑아서 이제 선행강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강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과학 개념 완성이라는 자료를 활용을 할 건데요. 다 이제 여러분 업로드 자료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간단히 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동일한 산과 염기 단원입니다. 보면은 산과 염기 정의, 그리고 지도서에는 없었지만 이온이라는 개념. 자, 이온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온이라는 건 과학 개념의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 좀 까먹었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함께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봤던 지도서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소이온 농도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시학과 관련한 내용 또는 이제 중화 반응과 관련한 내용들, 이렇게 배경 지식과 그리고 참고 자료에 있던 내용을 좀 더 보기 좋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봤던 문제집과 비슷한 형식이죠. 그냥 지도서에 줄글로 쭉 있는 형태가 아니라 보기 좋게 이러한 형식으로 정리해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 7종의 모든 지도서를 다 분석해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부분들만 추려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제가 4년 전쯤에 예스 개념서라는 책으로 이제 서점에 실제로 출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으로 해서 개념 강의가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4년 전에 출판된 책을요, 아직까지도 중고로 사서 미리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과학을 좀 미리 공부는 하고 싶은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도서를 다 보기에는 좀 부담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니까 개념 파트를 보고는 싶으니까 예전에 출간된 그 책을 구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에서 나눠드리는 자료가 그 자료랑 똑같아요. 물론 내용 자체는 당연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다 업데이트된 내용이지만 형식이 동일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옛날 자료 돈 주고 사서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강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학 개념 강의를 좀 미리 들어두면요, 아무래도 내년에 과학을 좀 공부하실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과학을 잘하시는 분들과 과학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편차가 좀 큰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미리 들으실 필요 없죠. 그냥 4학년 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듣고 빠르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나는 과학이 너무 어렵다, 과학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미리 들어두시면 내년에 실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 개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좀 더 임용 시험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 그냥 기저에 바탕에 깔린 거, 요게 바로 이제 개념인 거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개념 위에 교과서 탐구 활동을 이해해야 하는 거고, 이 탐구 활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념을 아예 모른다? 그럼 4학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객이 전도돼요. 탐구 활동은 뒷전이 되고요, 개념만 봐요. 왜? 난 개념이 너무 어려우니까. 탐구 활동은 사실 그냥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쉽거든요. 이건 쉬우니까 내가 다 아는 거야 라고 좀 뒷전으로 가버리고 개념만 엄청 공부해요. 그렇다 보면 정작 중요한 탐구를 안 보게 되고 또 응용이 잘 안 되면서 문제풀이가 잘 안 되게 돼요. 즉 개념을 외우긴 외웠어요. 근데 실제로 기출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학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좀 과학 개념을 미리 다져두고 본 4학년, 이제 실제 4학년 때 임용을 준비할 때는 메인이 되는 탐구 활동과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념 파트를 이제 선행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개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학 파트는요, 과학 교육 과정이 물질, 생명, 운동과 에너지, 그리고 지구와주, 그리고 마지막 과학과 사회 해서 총 5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과학과 사회 영역은 없죠. 자, 이 과학과 사회는요, 과학 개념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행관에서는 다루지 않고 본 강의에서만 다루게 되고요. 우리 선행관에서는 물질, 생명, 운동과 에너지, 지구와 우주에서 총 4가지 영역을 다루게 됩니다. 강의 순서도 물질부터 해서 생명, 운동과 에너지, 지구와 우주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학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영역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강의 수가 31강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본 강의에서는 물질 파트부터 들어가게 될 거고요. 강의 개강이 7월 15일이잖아요. 여름방학이 한 달 반 정도 아마 남게 될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31강 충분히 다 여러분 소화하실 수 있으세요. 하루에 한 강씩만 들어도 30일이면 끝나잖아요. 한 강이 보통 1시간보다 적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30분보다 적은 경우도 가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학 동안에 충분히 다 끝내실 수 있는 양이니까 내가 방학에 요 개념만이라도 다 끝내겠다. 그리고 이제 2학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겨울방학 그때는 이미 배웠던 내용 한번 좀 가볍게 복습한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좀 이해가 어려웠던 내용 그런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 되니까 강의를 완강하는 것에 좀 더 목표를 두고 하시면 좀 쉽게 여러분이 목표 완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아직 4학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3학년 때 미리 과학 개념을 다 탄탄히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좀 더 수월하게 과학 부분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학 강의와 관련한 오리엔테이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실제 강의가 오픈되는 7월 15일에 과학 강의, 개념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안녕하세요. 백구팀에서 영어과 강의를 맡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네, 영어 단과 강의가 개설되었는데요. 선행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일찍 임용을 준비하려는 3학년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3학년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당해년도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4학년 선생님, 그리고 내신 관리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임용까지 연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1, 2학년 혹은 3학년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 임용에서 영어과 배점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교육과정 문서, 영어 교육론, 그리고 기타로 구분했어요. 이 기타는 그냥 수업 장면 해석하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기타로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항상 이 교육론의 배점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해년도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4학년 선생님이든 아니면 1년 일찍 임용을 준비하려는 3학년 선생님이든 아니면 내신 관리에 좀 더 포커싱을 두면서 임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선생님이든 이 교육론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다면 교대 교수님 저서 한 권을 쭉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과 강의에서는요, 교대 교수님 책 한 권을 같이 읽어보려 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는 책은 서울교대 교수님, 노경희 교수님의 초등영어 교육의 이해 개정판이 되겠습니다. 개정판이에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전판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선배님들이 초록색 책이라고 불렀던 책입니다. 근데 최근에 개정돼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 곳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초등영어 교육의 이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고 여러분들한테 편한 서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하고 많은 교대 교수님 저서 중에서 왜 하필 이 책을 선택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여러분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읽었고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책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객관적 증거는 없어. 그런데 5년째 강의에 오면서 제 심중에 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많은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만큼 출제자들도 이 책을 많이 참조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출문제 작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 책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출간일이 2023년 2월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 목차의 일부인데요. 초록색 책에 없던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안에 요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shared reading, guided reading, 그리고 independent reading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5학년도 기출문제의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2025학년도 문제니까 실제로 시험이 치러진 거는 2024년 11월인 거죠. 지금 보면 2023년 2월에 출간됐어. 근데 그 해 거르고 바로 다음 해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도 이 책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크게 두 가지 이유. 여러분 선배들이 가장 많이 읽었고 추천하는 책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만큼 출제자들도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강의에서 제가 구조화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 책의 개념들,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도표화시킨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특히 중요한 개념들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 같은 경우 한 줄 영어 정의로 정리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영어 박스를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출문제에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 기출문제도 넣어 드렸어요. 근데 이 기출문제는 많은 경우 원본의 전문을 실은 건 아니고요. 많은 경우 가장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초등 기출이고요. 뭐 한두 문제인가 굉장히 조금 중등 기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등은 굉장히 쉬운 거. 여러분들이 해당 개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넣어드렸다라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그러면 이 구조화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개념들 간의 관계를 좀 표같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중요한 개념 같은 경우 이렇게 영어 박스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출 문제들도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이 강의가 어떤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우선 1년 일찍 임용을 준비하려는 3학년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당해년도에 임용을 준비하는데 영어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 잘할수록 더 불안해하고 더 준비를 하려 하세요. 그래서 교수님 책 하나라도 더 읽으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책이 초등 영어 교육의 이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혼자 읽다 보면은 좀 읽는데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다 읽어도 이 개념들 간의 관계가 머리에 잘 정리가 안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병행해서 여러분이 쫓아오시면은 빠르게 읽고 그리고 개념들 간의 관계도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구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영어를 어려워하시는 선생님이죠. 영어를 잘 못하는 선생님.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7점이나 되는 영어 과목에서 가능한 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 막 영어 점수 올리려고 막 영어 지문 계속 읽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하셔야겠지만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독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과목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한글로 되어 있는 교대 교수님 저서 한 권을 쭉 읽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신 관리에 좀 더 포커싱이 있으나 임용까지 연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 1, 2학년 선생님, 그리고 3학년 선생님까지 이런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하였고요. 네, 이렇게 해서 OT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과 강의 선행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